텍사스의 더위가 오스틴을 뒤덮었고 그와 함께 이번 주말도 챔피언십을 흔들 준비를 마쳤어요. 각 팀들은 한정된 트랙 시간 속에서 서둘러 셋업을 맞춰야 했고 적응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고전했죠. 하지만 진짜 흐름이 잡히기 시작한 건 스프린트 레이스 그리드를 결정하는 예선이었어요. 막스 베르스타펜이 마지막 순간 또다시 맥라렌을 제치고 폴 포지션을 가져갔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고 이제 그 사이에 베르스타펜까지 위협적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이 흐름 눈앞에서 챔피언십의 방향을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자,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출처는 모두 설명란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미국 그랑프리는 또다시 텍사스주 오스틴의 상징적 서킷 오브 아메리카스에서 열려요. 2012년 첫 대회부터 기준이 된 이 트랙은 헤르만 틸케가 설계했고 총 연장 5,513m, 20가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다양한 구성이 특징이죠. 자, 실버스톤을 연상시키는 시퀀스 구간도 있고 호켄하임이나 이스탄불이 떠오르는 구간도 있어요. 1번 코너의 급격한 고저 변화는 이 서킷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말엔 총 56바퀴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DRS 구역은 두 군데 있어요. 메인 스트레이트와 11번 코너 이후 구간이죠. 지금까지 12번의 대회가 이곳에서 있었고 서킷 오브 아메리카스는 역사적인 승부와 인상적인 기록들의 무대였어요. 폴포지션 기록 보유자는 루이스 해밀턴이고 퀄리파잉 랩 기록은 발타스가 2019년에 기록한 1분 32초 29예요. 한편 레이스 베스트 랩은 같은 해에 샤를 르클레르가 낸 1분 36초 169예요. 2012년 이래 해밀턴은 여기서 5번이나 우승했어요. 네, 오스틴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드라이버죠. 뒤를 잇는 건 베르스타펜인데 최근 4시즌 중 3번을 우승했어요. 이 기록들은 포뮬러1에서 기술적 지배가 세대와 시대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줘요. 2025년 오스틴 대회는 이른바 히트 해저드 선언 이후 쿨링 조끼, 냉각 조끼가 사용되는 두 번째 레이스가 될 거예요. 기온은 31에서 33도씨로 예보되었고 스프린트 포맷까지 더해져서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열 관리가 승부의 열쇠가 될 거예요. 주말 일정도 꽤 빡빡해요. 금요일엔 단 한 차례의 연습과 스프린트 예선, 토요일엔 스프린트 레이스와 본선 예선, 그리고 일요일 새벽 4시에 메인 레이스가 시작돼요. 남은 시즌이 6경기이고 그중 3경기가 스프린트 형식이니까 점수차가 작게 나는 상황에선 실수가 엄청난 대가가 될 수 있어요. 타이어 면에서는 피렐리가 이번에 가장 공격적인 조합을 들고 나왔어요. C1 하드, C3 미디엄, C4 소프트, C 이는 건너뛴 형태죠. 비순차적 조합이기 때문에 성능과 내구성 간 간극이 꽤 클 거예요. C1로 긴 구간을 버티는 전략을 택하면 스탑 횟수를 줄일 수 있지만은 페이스 손실이 있을 거고 C3, C4 쪽을 쓰는 팀은 더 좋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스탑 2번은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선택 사이의 균형이 이번 주말 레이스의 중요한 변수예요. 기술 업데이트 쪽을 보면 메르세데스와 하스만 이번에 새 패키지를 선보였어요. 메르세데스는 리어 코너 쪽을 조정했어요. 어퍼립의 캠버를 줄이고 윙릿을 수정해서 리어 서스펜션 주변의 공기 흐름을 개선하려는 시도예요. 국소적인 개선이지만 고속 코너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스는 더 광범위한 변경을 가져왔고요. 플로어, 펜스, 측면, 리어 코너 쪽까지 손봤어요. 목표는 고속 코너에서의 다운포스를 키우는 거고 짧은 트랙 시간 안에서 얼마나 뽑아낼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끝으로 만약 예보된 고온이 현실이 된다면 브레이크와 타이어의 온도 제어가 주말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요. 스프린트는 셋업 시간이 짧고 사고 위험도 높고 타이어에 요구되는 부담도 크니까요. 미국 그랑프리는 전략 적응력, 기술적 자신감이 단순한 출력, 그 이상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될 거예요. 이번 주말 단 한 번뿐인 프리프랙티스는 정말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그리드의 핵심 드라이버들에게도 문제가 많았던 세션이었어요. 르클레르와 사인츠는 변속기 문제를 겪었고 르클레르의 경우엔 콕핏 안에서 오일 냄새가 나자 페라리가 즉시 피트 복귀를 지시했어요. 이로 인해 두 드라이버 모두 중요한 시간을 잃었고 만약 부품 교체가 필요해진다면 그에 따른 페널티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자르와 오콘 역시 퍼포먼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어요.
이사크 하자르는 브레이크 문제를 언급했고 오콘은 여러 엔진 모드를 테스트했지만 기대한 출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세션 중간엔 랜스 스트롤의 차에서 일부 부품이 떨어지면서 한 차례 적기 상황이 있었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주말에 연습이 단 한 번뿐인 상황에서 이런 시간 손실은 차 세팅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죠. 몇몇 차들이 트랙을 벗어나기도 했지만 그 역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세션에서 나온 랩 타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트랙 컨디션이 세션 후반에 급격히 좋아졌고 그 시점에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한 드라이버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죠. 휜켄베르크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낸 것도 그런 타이밍 덕분이었고 알론소도 에스턴 마틴으로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해밀턴은 한때 세션 리더였지만 후반부엔 하드 타이어로 롱런 시뮬레이션에 집중했어요. 최종적으로는 노리스, 휜켄베르크, 피아스트리 순으로 상위 3명이 세션을 마쳤지만 이 조합이 본격적인 타이밍에서 반복될 가능성은 낮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주말은 시작부터 혼전이라는 거예요. 곧 있을 스프린트 예선,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스틴 스프린트 예선 첫 세그먼트부터 이 트랙이 얼마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지 확실히 보여줬어요. 주어진 시간은 단 12분, 의무적으로 미디엄 타이어를 써야 했고 많은 드라이버들이 트래픽에 걸리거나 유효랩을 하나도 완주하지 못했어요. 가브리엘 보르톨레토는 첫 랩이 트랙 리밋 위반으로 삭제됐고 그 이후엔 새로운 랩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체커기를 맞았어요. 에스테반 오콘, 유키 츠노다, 프랑코 콜라핀토, 올리 베어맨도 이 혼란의 희생자였죠. 반면 앞에서는 랜도 노리스가 완전히 중심을 잡았어요. 연습 때부터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며 여유있게 세션을 리드했죠.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도 맥라렌은 여전히 흐름을 주도했어요. 노리스가 다시 한번 맨 위에 이름을 올렸고 베르스타펜이 그 뒤를 바짝 쫓았죠.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의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세션에서만도 0.3초 이상 차이가 났어요. 이번 구간에서 키미 안토넬리는 단 0.006초 차이로 탈락했어요. 막판에 간발의 차로 순위가 밀렸죠. 페라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르클레르와 해밀턴 모두 컷오프 라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 트랙은 분명히 이탈리안 머신과 맞지 않는 듯 했어요. 이삭 하자르, 피에르 가슬리, 랜스 스트롤, 리암 로슨도 이 세그먼트에서 탈락했죠. 마지막 세그먼트는 딱 8분만 주어졌고 타이어는 소프트, 긴장감이 확 올라갔어요. 조지 러셀이 먼저 경쟁력 있는 기록을 냈고 니코 휜켄베르크는 자오버로 상위권에 깜짝 진입했어요. 이 트랙이 얼마나 의외의 주인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자, 그 시점까지만 해도 랜도 노리스가 1분 32초 214의 기록으로 폴을 가져가는 듯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베르스타펜이 등장했어요. 1분 32, 초 143, 단 0.071 초 차이로 1위 자리를 빼앗았죠. 이 폴 포지션이 이번 주말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오스틴은 12번의 그랑프리 중 10번이나 앞줄에서 출발한 드라이버가 우승했어요. 이번에도 첫 줄이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죠. 레드불의 압도적인 차는 아니지만 베르스타펜은 확실히 맥라렌의 득점 계획을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 챔피언십이 두 사람만의 싸움처럼 보였지만 이제 셋으로 확장될 수 있는 조짐이죠. 물론 여전히 베르스타펜과 선두 그룹 간의 점수 차는 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꽤 위험한 징조죠. 게다가 맥라렌 내부의 균열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요. 노리스는 또다시 피아스트리보다 빨랐고 최근 몇 경기에서도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죠. 페이스와 자신감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팀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내부 경쟁이 큰 대가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베르스타펜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포인트 하나하나가 결정적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맥라렌 두 드라이버가 서로 싸우지 않고 나란히 올라가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베르스타펜이라는 변수까지 함께 상대해야 해요. 그리고 그는 확실히 그 둘 사이의 균열을 만들 준비가 돼 있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면은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